여러분 반갑습니다. 차원이 다른 사역사 정리의 신 임현정 선생님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2022년도에 치른 바로 2회 가장 최근에 치른 시험인데요. 자, 기출 해설 특강을 시작할 겁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사고요. 우리 한국사는 25문제가 나오는 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떤 단원에서 나오는지부터 저와 함께 분석을 시작해보죠. 단원별 분석인데요. 한국사가 4개의 단원이죠. 4개 중에서 1개, 1단원만 전근대사입니다. 전근대사라는 건 뭐예요? 조선시대까지 왕의 통치가 있는 시기인데요. 그렇게 긴 시대가 여기에 끝나나요?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여기만 엄청 사람들이 이제 수험생분들이 굉장히 힘을 쏟아서 앞에만 공부하세요. 앞에 다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앞에는 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까지는 여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만 나오죠. 이번에는요. 지난번에 6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번엔 7문제가 나왔죠. 그러니까 골고루 나오기는 하는데 핵심만 공부하셨어야 하고요. 자, 그리고 2단원을 보면요. 2단원부터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요. 왜냐하면 2, 3, 4가 근현대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죠. 순서도 아셔야 되고 흐름 아셔야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핵심의 내용도 어느 정도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2단원 같은 경우는 기존의 기출문제, 그러니까 1회 때 안 나왔던 게 2회 때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나오긴 했지만 주로 여긴 빠져 있잖아요. 지난번에 여기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서 문제가 안 나왔어요. 3단원에서. 그래서 이제 나온다. 그러면 이 흐름이 중요한 시기, 근현대사 시작인 개항기거든요. 개항. 자, 이 개항기는 핵심 중요하구나. 근데 지난번에 안 나왔던 걸 중심으로 공부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 아실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3단원이 일제시대죠. 자, 일제시대는 사실 한국사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가장 어렵다고 암기만으로 되지 않고 또 암기를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게 나오죠. 문제도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7문제가 나왔고요. 보시다시피 여기도 골고루 나온 거 보이시죠? 정말 골고루 다 아셔야 되는 단원이 3단원인데 여기까지 하고 나면요. 한국사 내용이 너무 많아요. 못하겠어요. 막 이러세요. 한국사가 2단원이 어려워요. 일제시대가 유난히.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마지막 단원을 간과하십니다. 그러면 만점은 힘들어요. 합격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점이 힘들다. 그 얘기는 뭐예요? 고득점 혹은 만점을 노리셔야 하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요즘에. 그러면 여기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요? 네. 완전 끝까지 핵심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면 1단원은 핵심만 골라서 중요한 것만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2, 3 여기는요. 어려워요. 그냥 어려워요. 골고루 공부하실 때 지난번에 안 나왔던 것을 중심으로 더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4단원은 생각보다 내용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적고 그렇습니다. 딱 봤을 때 여기는 중요한 건가? 안 중요하다 했는데 아니요. 중요한 게 있어요. 단원에 한두 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만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라는 걸 상식처럼 한번 들어보셔야지 실전에서 다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드렸는지는 이제 세부 문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당연히 1번 문제 쉽지만요. 자, 단원별 분석을 끝내고요. 이제 우리 실제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보시면요. 구석기를 대표하는 뗀석기래요. 이건 쉽죠? 구석기에 우가우가. 자, 주먹 모양의 도끼가 있었죠? 그래서 주먹도끼가 되겠고요. 나머지 보면요. 이불병좌상 두 부처님이 앉아있는 그런 불상은 발해의 유적이죠. 발해라고 쓸게요. 자, 그리고 비파용 동검은 청동기 시대. 그리고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입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 확실하고요. 이 문제 넘어갈게요. 쉬우니까요. 자, 2번 가죠. 자, 이 문제는요. 중요하죠. 당연히. 왜냐하면 삼국시대 왕은 거의 한 명씩 나옵니다. 그런데 그중에 거의 전성기가 번갈아가며 나와요.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전성기 왕이 나오죠. 고구려 전성기 왕이 2명이었습니다. 누굽니까?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었죠. 자, 신라를 도와 왜군을 격퇴했고요. 영락이라는 연호, 그러니까 영락 1년. 광개토대왕 집권 1년이란 얘기입니다. 연도를 셀 때 황제,
의 연호를 쓴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리고 4세기 말 즉위 이후에 고구려 영토를 만주벌판 달려라까지 위로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고요. 나머지는 고구려 왕이 아니잖아요. 우선 공민왕은 고려, 고이왕은 백제. 백제에서 율령 반포하고 했던 왕이죠. 여러 가지 기틀 잡았던. 자, 그리고 세종대왕은 당연히 조선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확실히 4번이 되고요. 여기도 쉽지요? 자, 그래도 삼국시대 왕은요, 달달 암기하시는 것보다는 전성기를 중심으로 큼직큼직한 걸 기억해 두시면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3번 갈게요. 여기부터 어렵네 하셨을 텐데 여기도 고려시대의 꽤 중요한 파트입니다. 고려가 아시다시피 왕들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왕은 4명만 시험에 나와요. 4명 중에 1명이 나올까 말까 한 거죠. 그러면 어디서 나오나요? 대부분요. 고려는 귀족이나 아니면 지배층을 말하는 거죠. 아니면 침입한 외적과 관련된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짚자면 바로 여기 정치기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국방부, 입법, 국회 이런 식으로 기관들 있죠. 기관. 그 기관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국방 문제의 회의기구래요. 그런데 고려만 있는 독자적인 기구래요. 뭐 사실 고려시대 기구 이름들이 대부분 당나라 것을 그대로 갖고 왔는데 요 2개 식목도감과 땡땡땡땡만 바로 독자적인 귀족 회의기구입니다. 근데 고려시대 말에 이제 원간섭기로 넘어갈 때쯤 도평의사사로 이름이 바뀐대요. 바로 이것은 도병마사죠. 도병마사는 높은 중서문화성의 높은 재신이라는 사람과 중추원의 높은 추밀이라는 사람이 만나서 국방 문제를 회의하는 귀족 회의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고요. 나머지가 우선 고려 내용이 아니에요. 고려라고 써 있잖아요. 여러분이 뭐 도병마사를 몰랐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공부를 하셨을 때 이게 어느 나라 건지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집사부 하면 통일신라가 될 때, 신라가 잘 나갈 때 그때 만들어져서 최고 기구가 되고요. 정당성은 제가 정정당당한 선조가 중대하다라고 기억하랬어요. 삼성 6부 중에 발해의 삼성이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이니까 발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군국기무처는 이것은요. 갑오개혁 때 나왔어요. 갑오개혁 때 만들어진 기구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죠. 시대만 아셔도 시기만 아셔도 요 디테일한 내용을 다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꼭 구분하실 때 시대를 구분하세요. 아셨죠? 자, 요 문제 주의하시면서 4번 갈게요. 자, 조선 성종입니다. 성종의 정책 중에 경연 활성화, 홍문관 설치 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였죠? 바로 경국대전이죠. 자, 경국대전은 세조 때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성종 때 완성합니다. 그럼 나머지도 궁금하시죠? 자, 보면요. 기인제도는 고려 태조 왕건이에요. 그러니까 고려 태조 왕건이 뭐 한 거예요? 상수리 제도라고 해서 지방에 되게 유명한 호족의 자식들을 인질로 데리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게 상수리, 즉 기인제도입니다. 통일신라가 상수리 제도, 고려가 기인제도죠. 자, 그리고 삼천교육대, 이건 전두환 정부 때 너무 나중 이야기죠. 자, 그리고 전민변 정도감이라 써 있는데 밭과 백성이 변한 것을 바르게 돌려놓는 기관이란 뜻이죠. 이것은 고려 공민왕 때 신돈을 등용해서 불법 노비와 불법으로 빼앗긴 토지를 되돌려놓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확실히 1번이 되겠죠. 나머지는 여러분 입장에서 이거 언제지 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성종이니까 경국대전 맞구나. 요거는 답은 어렵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2, 3, 4번이 헷갈리실까 봐 제가 그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요. 경연과 홍문관은요. 사실상 기억하셔야 될 게 홍문관이 집현전이 없어졌는데 집현전을 계승한 거예요. 집현전을 계승했으니까 세종대왕의 집현전 요걸 계승한 게 홍문관, 왕에게 자문하는 기관. 전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왕 이렇게 하셔야 돼요. 라고 자문하는 기관. 자, 그리고 경연은 뭡니까? 왕이 관리들과 함께 수업처럼 이제 대화를 하는데 사실상 왕을 가르치는 자리예요.
왕과 왕사자를 앉혀놓고 관리들이 똑똑한 관리들이 앉아서 전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난 이렇게 생각한다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왜 설명드렸냐면 경연과 집현전이 대표적인 세종대왕의 업적인데 이것을 강화한 것이 세조 때 이것을 거의 다 없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종 때 경연 다시 하고 그리고 콩문관이라는 형태로 집현전을 이제 변형해서 계승해서 만든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4번 문제 봤고요. 이제 5번 갈게요. 다음에 설명하는 문화유산인데요. 불국사가 나왔기 때문에 불국사는 아니겠죠. 그리고 경상북도 경주에 있는 토암산이에요. 경주. 그러면은 경주에 있는 거니까 아마도 통일신라. 신라 대표 건축물인데 여기 신라께 뭐가 있죠? 한 개밖에 없어요. 제가 전에 그 문화재 설명드릴 때 문화파트, 고대 문화파트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고대 문화는 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가끔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이거 혹시 다 이름하고 사진 다 외워야 되나요? 아니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요. 이름이든 사진이든 딱 보고 이거 백제, 이거 통일신라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보시다시피 신라 문화재를 고르는 거였습니다. 신라 문화재는 석굴암이죠. 석굴암. 됐죠. 자, 그런데 수원화성은요. 바로 조선 정조 때 만들어진 것이고요. 자, 그리고 무령왕릉은요. 무령왕릉은 백제 무령왕이 죽고 나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자, 그리고 경복궁은 뭐 아시다시피 조선이죠.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겠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6번 갈게요. 자, 옳지 않은 겁니다. 흥선대원군이 나왔어요. 원래 잘 나오죠. 흥선대원군의 정책 중에서 경복궁 중건 이게 사실 의도는 좋지만 백성들이 너무 괴롭힘을 당한 거죠. 뭐 세금 더 내라, 돈 더 내라, 아니면 와서 일해라 이러니까 백성들의 원망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거 말고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흥선대원군의 정책은 사실 경복궁 중건 빼고는 백성들이 거의 다 좋아합니다. 왜죠? 바로 양반에게도 포를 군대 가는 대신 내는 세금을 양반도 집집마다 포를, 군포를 내라 라고 하는 호포제를 시행했으니까 이거 맞고요. 양반들이 반발했고 서원도 양반들이 좋아하겠죠. 요 두 개는 양반들이 반발했지만 백성들은 좋아한 바로 흥선대원군의 정책이에요. 그런데 경복궁 중건과 당백전 발행은 연관이 있죠. 경복궁 중건할 때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화폐를 10,000원짜리 화폐가 있는데 100만원짜리 화폐를 만든 거죠. 즉 100배 가치 화폐를 상평통보에 100배 가치 화폐를 만든 거죠. 이것 때문에 물가가 막 올라요. 그래서 백성들이 싫어하죠. 이 두 개는 백성들이 싫어했던 정책입니다. 어쨌든 간에 4번은 아니죠. 이건 아시죠? 세종대왕 업적이니까요. 답을 고르긴 어렵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흥선대원의 내용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7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설명한 화폐인데요. 바로 나오네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아는 화폐 이름 한 개밖에 없지 않아요? 이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호패는 돈이 아니죠. 호패는 조선의 모든 남자들이 갖고 있는 16세 이상 모든 남자가 갖고 있는 신분증이에요. 16세 이상 쓸게요. 됐죠? 자, 그리고 명도전은 뭐냐? 명도전은 중국 돈이에요. 중국 화폐예요. 고조선 때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고조선. 자, 그리고 독립공채는 어디서 만든 걸까요? 독립협회 아니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려고 만든 겁니다. 채권, 빚인 거죠, 빚. 독립운동 자금을 위한. 자, 그러니까 답은 3번인데요. 상평통보라고 써 있어요. 이거 한자 좀 읽으시면 좋은데 상평통보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 숙종 때 17세기 말에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면서 물품 구입이나 세금 납부 수단으로 사용된 거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이 아마 돈 외우실 건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아셨죠? 8번 갈게요. 자, 기역에 해당하는 지역인데요. 이것도 어렵진 않지만 한번 찬찬히 볼까요? 자, 몽골이 침입을 했대요. 그래서 이곳으로 수도를 옮긴 적이 있대요. 고려시대에.
자,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이곳에서 병인양요. 제가 설명드릴 때 병인양요, 신미양요, 그리고 땡땡땡 조약은 다 여기서 맺어졌어요. 어디요? 강화도죠. 왜일까요? 강화도가요. 이렇게 서울이 있으면 서울에서 한강, 그 밑에 한강이 흘러요. 한강이 나가서 바다를 만날 때 있죠. 한강이 강에서 바다가 될 때 그때 바로 앞에 있는 섬이 강화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죠. 반대로 여기서 거꾸로 올라오면 서울이란 뜻이니까요.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강화도가 중요하고요. 강화도를 쳐들어오는 거죠. 자, 그럼 거문도는요? 영국이 불법으로 점령했던 바로 그 거문도 사건, 남해안 쪽에 있는 섬이고요. 울릉도는 아시죠? 자, 그리고 제주도도 아실 거예요. 관련이 없습니다. 선생님, 근데요, 몽골 침입 때 삼별초가 항쟁했잖아요. 그쵸? 삼별초가 강화도에 있다가 진도로 갔다 제주도까지 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삼별초 얘기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아닙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 9번 갈게요. 자, 여기 설명하는 신문들이 쫙 나와 있는데 신문 구분하실 때 신문은 사실상 한 2개 중에 하나가 나오는 편인데 여기는 없는 것도 있어요. 자, 말씀드릴게요.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발행이 됐고 서재필 같은 사람들이 정부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민간신문이에요. 민간인 서재필이 만들었는데 정부의 지원으로 만든 거죠. 자, 그리고 국내에서 국민들을 일깨워주고 계몽하고 국내 사정을 외국에게도 전달한다 라고 했는데요. 이건 바로 독립신문입니다. 독립신문이 2번 나옵니다. 독립협회에 한 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한 번 알아두시고요. 중요하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신문입니다. 일제시대가 반드시 나와야 하고요. 1920년에 만들어져서 1940년에 폐간됩니다. 지금 있는 신문과는 다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한성순보는 정부에서 만든 신문이에요. 최초로 정부에서 만든 신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최초의 민간신문이라서 독립신문입니다. 됐죠? 이거 말고도요.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게 사실은 대한매일신보는 알아두세요. 대한매일신보는 양기탁이 편집장으로 있으면서 국채보상운동을 많이 알렸던 그런 우리 민족신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고요. 10번 갈게요. 자, 기억에 들어갈 내용. 자, 요 문제가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려운 것 같아요. 녹두장군 나왔으니까 동학농민군인 거 알아요. 알죠. 근데 그 세부 내용도 알아야 돼요? 아니,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수업 중에 동학농민운동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걸 다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듣고선 이런 거구나.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화가 나서 일으킨 거구나. 그러면 거중기를 제작하겠어요? 거중기는 수원화성에 이용했죠. 수원화성 지을 때. 이렇게 스토리를 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천리장성. 천리장성은요 2번 있었어요. 고구려 때 연개소문 나올 때 한 번. 그리고 고려시대에 거란이 쳐들어오고 나서 한 번. 상관이 없죠. 동학농민군이 막 천리장성 짤 것 같진 않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신민회를 조직하다. 아, 요게 헷갈려요. 여러분, 우리가 수업할 때요. 몸받쳐 라인과 머리받쳐 라인이 있다고 했었어요. 몸받쳐 라인은 싸우자 이거죠. 내가 죽더라도 나라를 지키게 싸우겠다. 요 라인이에요. 싸우자. 그러면 전투를 했겠죠. 그쵸? 근데 머리받쳐 라인은 뭐예요? 뭔가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사람들을 일깨워주고 그래, 우리 똑똑해져야지 식민지배 안 당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몽 라인이 바로 여기 신민회 같은 겁니다. 계몽, 애국 계몽운동이라 쓸게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애국 계몽운동 단체이면서 신민회는 1907년이고요.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이에요. 한참 전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는 거. 이런 문제는요, 여러분 입장에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동학농민운동을 다 외울 필요가 없이 생각해보면 동학농민운동은 농민들이 무식하지만 정말 일본이 싫고 정부가 잘못하는 것들 반발하기 위해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싸우자가 나오겠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 주의하시면서 11번 갈게요. 자, 지금 1907년에 1300만 원에 달하는 대한제국의 빚, 바로 일본에게 진 빚을 갚자는 의미의 운동인데요. 대구에서 제가 이걸로 기억하랬는데
돈, 서상돈이라는 사람이 시작을 합니다. 돈을 갚아주자. 국가가 진 빚을 갚아주자. 바로 국채보상운동이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요건 중요하고요.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는 1970년대. 너무 나중이죠. 그리고 위정척사 운동은요. 사실상 1860년대부터 거의 90년대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서경천도 운동은 고려시대잖아요. 고려. 너무 옛날이죠. 그쵸?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 문제 별표해 주세요. 중요한 문제였고요. 12번 갑니다. 자, 여러분 이런 문제가 또 여러분 입장에서 어려워요. 그런데 주로 이런 문제는요. 현대사 4단원에서 나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그 문항 분석할 때 말씀드렸었죠. 아무래도 여기는 순서나 혹은 그러니까 흐름이라고 하죠. 흐름이나 좀 몰랐었던 뭐 핵심이 아닌 것들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겁니다. 광복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가 만들어지려면 생각해 보세요. 김효사와 조선 중종 때예요. 전혀 상관이 없겠고요. 오페레트 도굴 사건 1868년 흥선대원군 때예요. 자, 그리고 6.15 남북 공동선언은요. 2000년 김대중 정부입니다. 그러면 요게 답일 텐데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나라 정부가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정부 만들 때 대통령도 뽑아야 되죠. 국회의원도 뽑아야죠. 그럼 뭐를 하겠어요? 선거를 하겠죠. 됐죠? 이렇게 푸시면 돼요. 뭐 꼭 순서를 다 아시지 않아도 풀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 13번 갈게요. 자, 일제 식민정책은 매번 문제 하나씩 나오는데요. 이번엔 1910년대가 나왔습니다. 자, 1910년대 토지 나와요. 토지. 계속 토지 나오잖아요. 토지에 대해서 신고를 안 하면 뺏기고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럼 토지조사 사업이겠죠. 균역법은 조선 영조가 실시한 군포 2필을 내던 걸 1필로 줄여준 거예요. 무슨 상관이에요? 군대 가는 대신 내는 세금이고요. 자, 2번은요. 고려 광종 때 노비 풀어주는 거예요. 노비랑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이 없죠. 그리고 경부고속국도는 박정희 정부입니다. 70년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쉽죠, 이건? 자, 14번 갈게요. 다음 대화 내용에 해당하는 단체인데요. 요거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자, 보시면요. 비타협적 민족주의, 우익과 그리고 사회주의, 좌가 연합한 최초의 좌우 합작, 국내 최대 합법단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1929년에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자 진상조사단까지 파견했죠. 제가 신민회랑 신간회 헷갈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기억하실 때 신민회 말고요. 신간회는 일제시대 중간에 있었다. 일제시대 중간이잖아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양쪽 세력이 다른데 중간에서 좌우 합작을 한 거니까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삼별초는 고려시대 때 대몽항쟁을 했던 군대죠. 자, 그리고 통신사는요. 조선통신사라고 해서 조선 후기에 일본에 보낸 사절단입니다. 일본이라 쓸게요. 일본에 보낸 사절단. 자, 그리고 화랑도는 신라시대 청소년 수련 단체죠. 쉽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신간회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음 문제 15번 갈게요. 1919년에 아이고네요. 제가 강조 많이 했었죠. 아이고에 일어난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 바로 3.1운동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주었으니까요. 자, 임술농민봉기는요. 1862년에 일어났어요. 철종 때. 조선 후기고요. 자, 그리고 12.12 군사 반란은 1979년, 제주 4.3 사건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직전에 뭐 한 거죠? 제주도에서 단독 정부 안 된다. 통일 정부 만들자라고 반란이 일어난 것인데 그것을 무리하게 진압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답은 확실히 1번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6번 갈게요. 자, 기억. 또 세부 내용이 나왔어요. 이번엔 가보개혁이에요.
가보개혁인데 가보개혁 내용을 다 알아야 되나요? 아니요. 다 알 필요 없어요.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별무반 창설, 별무반이 뭔가요? 별무반 기억 안 나세요? 고려시대 때 윤관이 여진을 격퇴하려고 만든 군대예요. 고려시대라고요. 척화비는 이미 나라의 문을 열었던 시대가 아니라 그 전, 그러니까 신미양요 직후 흥선대원군 때니까 1871년 그때부터예요. 상관이 없죠. 그 전이죠. 자, 세부정치가 시작된 거는 순헌철이니까 순조부터 철종 때까지니까 순조 때, 정조 죽고 나서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답은 2번이겠죠. 신분제 폐지. 원래 가보개혁의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신분제 폐지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 아시죠? 이건 정말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라는 거. 이렇게 세부 내용도 여러분이 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사실상. 자, 그럼 이제 17번 갈게요. 자, 기역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일제가 전쟁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동원하고 일본 왕에게 충성하는 백성을 만들고자 황제 국가의 신민이 뭐예요? 백성이란 뜻이에요. 신민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책을 시행했는데요. 기역에 해당하는 것. 골품제는 뭐 신라시대의 신분제. 신라의 신분제고 당연히 신사참배가 답이 되겠죠. 이건 아시죠? 자, 4.4 오입개헌이 뭐죠? 반올림이란 뜻인데 이승만 정부에서 대통령 또 하려고 계속하려고 헌법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사심관 제도는요. 고려 태조 왕건이 뭐를 한 거죠? 자기 주변에 그 중앙의 관리들한테 너 어디 출신이? 너 그렇구나 부산 출신이야? 그럼 부산 네가 사심관 추천해봐. 추천을 했어요. 근데 그 사심관 부산에 있는 사심관이 난을 일으켰어요. 그럼 얘도 죽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지방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이었죠. 자, 그래서 답은 확실히 3번입니다. 아시죠? 자, 18번 갈게요.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요. 아마 이 문제가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뭐예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뒤에까지 공부를 안 해서예요. 뒤에까지 공부를 하셨으면 이거 안 어려워요. 자, 보시면 평화시장이 어디 있냐? 동대문에 있습니다.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평화시장에서 시위를 하는데 뭐라고 나와요? 우리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를 해라? 이제 더 이상 일을 너무너무 시키지 말고 제대로 법대로 시켜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겠죠. 근로, 일하는 기준. 뭐 주 52시간, 그때는 아니었지만 지금처럼 주 52시간 근무를 지켜라. 이런 거죠. 최저임금을 지켜라. 근데 그때는 안 지켰으니까요. 자,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요거는 전태일, 바로 전태일 열사 경제 노동운동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970년대부터 이제 슬슬 시작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신탁통치 반대는 당연히 1945년. 그리고 군사력 강화를 하여 청을 정벌하자. 이거는 북벌론이에요. 북벌론은요. 조선시대 아버지의 그 원수를 갚겠다. 효종이에요. 인조가 무릎 꿇고 청나라한테 비니까 갚을 거야 원수. 자, 그리고 교조 체제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오. 이건 동학농민운동이죠. 동학교도들이 교주인 최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를 시작으로 동학농민운동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교조신원운동, 교주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고 했다가 나중에 동학농민운동까지 가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답은 확실히 2번이 된다는 거. 요거 보시면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주의하시고요. 자, 이제 우리 19번 갈게요. 금융실명제 실시, 지방자치제 전면 시행, IMF 구제금융 신청, 요건 바로 다 1990년대 중반이거든요. 그래서 답은 김영삼 정부인데요. 93년부터 98년까지 정부고요. 이승만 정부는 48년부터 60년까지, 박정희 정부는 5.16 군사 정변부터 하면 79년, 61년부터 79년까지고요. 대통령으로 하면 63년부터 79년입니다. 전두환 정부도 1980년부터 87년까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확실히 1번이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원래 잘 나옵니다.
자, 20번 갈게요. 국제사회가 한국의 독립을 처음으로 약속함이라고 나왔어요. 여러분이 이 문제가 나 이거 알 것 같은데 하는데 기억이 안 나. 이런 경우도 많았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독립을 약속한 조약이, 그러니까 회담이 두 개예요. 바로 카포예요. 제약속이 포츠담 선언이에요. 카포. 차가 4대. 카포 이걸로 기억하세요. 미, 영, 중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일본 망하면 어떻게 할까 얘기하면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이게 바로 카이로 회담이고요. 뭐 화백회의는 당연히 신라. 귀족회의고요. 팔관회는 고려시대 국가 행사예요. 고려시대 문화행사라고 쓸게요. 그냥. 종교행사입니다. 만민공동이 뭐예요? 독립협회에서 열었던 민중집회죠. 독립협회의 민중들이 모여서 한 집회.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겠죠. 답은 4번인 거.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뭐더라? 그럴 수 있잖아요. 답은 4번입니다. 자, 21번 갈게요. 기억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1980년 나왔고요. 광주 나왔고요. 신군부의 계엄령 확대. 자, 바로 5.18 민주화운동이죠. 자유시참배는요. 1920년에서 21년 사이. 자, 그리고 60만세 운동 1926년. 일제시대죠, 다. 그리고 제너럴 셔먼 사건은 1866년. 흥선대원군 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확실히 3번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중요한 거 아시죠? 자, 22번 갈게요. 자, 이번에 나오는 종교 문제가 그동안 잘 안 나왔었는데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찍어드렸어요, 심지어. 자, 보면요. 나철을 중심으로 단군신앙, 우리 민족신앙이에요. 그리고 중광당 같은 독립운동 하자라고 했던 종교는 바로 대종교입니다. 천주교는 하나님 믿는 성당, 그리고 기독교는 개신교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죠. 그리고 도교는 상관이 없죠. 도교는 산신령 느낌이에요. 산신령. 그러니까 단군신앙은 아니죠. 답은 확실히 3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23번 가죠. 자, 6.25 전쟁 과정인데 역시 또 흐름 문제가 나왔는데 요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됐는데 위로 쭉쭉쭉 올라갔다가 중국군이 개입하면서 다시 내려오죠. 이게 바로 1.4.5태입니다. 명량대첩은 뭐 아시죠? 임진왜란 때고요. 6.25가 아니죠. 그리고 무신정변은 말 그대로 무신이 고려시대의 정변을 일으킨 거니까 상관이 없고요. 아관파천은 1896년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간 것인데 6.25 전쟁은 1950년부터 53년까지입니다. 아시겠죠? 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24번 갈게요. 자, 아이고 만주에서 김원봉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는데 폭탄 던지는 단체예요. 여러분 이거 어렵다고 느끼셨나요? 근데 사실 어렵지 않은 게 나머지 내용이 너무나도 폭탄 던지는 단체가 아니에요. 김원봉 선생은 알아야죠. 김원봉 선생은 폭탄 던지는 의열단을 만드신 분입니다. 의열단. 열라 의로운 단체로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기억하기 쉽잖아요. 폭탄 던지는 완전 의로운 단체입니다. 자, 그런데 자, 별기군. 이건 뭐죠? 시식군대죠. 개항기 때 만들어진 시식군대 별기군이고요. 교정도감. 교정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고려의 무신 중에 최충원이 만든 다스리는 기관이에요. 통치기관. 자, 그리고 조선어학회는 말 그대로 조선어를 연구하죠. 조선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 되겠죠. 이해 가시나요?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 문제 주의하시고요. 설명이 더 많았다면 더 쉬웠겠지만 이 정도로도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문제네요. 1972년 서울과 평양에서 뭐가 열렸는데 뭐가 발표됐어요. 근데 자, 72년이니까 박정희 정부거든요. 박정희 정부 때 열린 남북 최초의 대화, 그게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자, 이거 알아두시고요. 4.13 호원 조치랑 헷갈렸어요 하시는 분들, 여러분 제가 부탁인데요. 한국사는요 반드시 뜻을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단어를 외워도 돼요. 하지만 뭔 소린지는 알고 외워야죠. 헌이 뭐예요? 호헌. 4월 13일을 외우실 필요도 없고요. 호, 헌. 헌이 뭐예요? 헌법이요. 헌법.
지금의 헌법을 보호하겠다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개헌을 헌법을 고치는 걸 안 하겠다예요. 그냥 그대로 두겠다. 계속 대통령 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대통령을 절대로 직접 선거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간접 선거를 계속하겠다니까 이것은 전두환 정부입니다. 그래서 절대 답이 될 수 없고요. 이것 때문에 6월 민주항쟁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전주화약은 동학농민군과 정부가 맺은 화해하는 약속이죠. 전혀 상관이 없죠. 참고로 써드릴게요. 연도는. 여긴 72년 아시죠? 시무 28조는 고려시대 성종 때 최승로가 왕에게 건의한 거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확실히 4번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 무슨 뜻인지 알고 암기하세요. 아셨죠? 자, 이번 2회는요. 1회보다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답을 고를 때 핵심을 공부를 충실히 했다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한 시험이었으니까요.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어떻게 준비하실지 다시 한번 염두하시면서 지난번엔 여기를 좀 자세히 봤는데 이번엔 다음 단어를 자세히 봐야겠네. 이런 전략들 다시 한번 세우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임현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